살인의 추억, 이춘재 사건입니다.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눈물이 조금 막 나는 영화긴 하는데요. 조두순 사건이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의고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아이들 지도하고 있는 정의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제가 이름이 정의롬이라고 해서 한글 이름인데요. 말 그대로 정의롭게 살라고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제가 또 80년 10월 21일 생이거든요. 우리나라 경찰의 날이 10월 21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태어났고 좌우명이 정의롭게 살자 생각하면서 제 이름을 좀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많이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운동도 많이 못하고 많이 불었습니다만, 그때는 제발 좀 그만 앉아있으라 할 정도로 제가 뛰어다녔었거든요. 뭐 친구들하고 축구, 야구, 농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했었고, 보통은 이제 수능 점수 나오게 되면 본인 성적과 그 유사한 구간에 있는 대학들, 과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경찰의 날이라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달력에도 항상 보면 밑에 경찰의 날 써 있어서 뭐 운명 같은 끌림이 그때 당시에 배치표상에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학과 이름이 너무 일단 이 학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저한테는 이제 지원을 하게 됐죠.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또 복학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죠. 이제 경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걸 해야 되나의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나마 이제 진로를 탐색하는 그 과정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로 교수님 한 분이, 야, 너네 다 이렇게 경찰에만 집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길은 매우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대학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 범죄학이라고는 하는 학문은 범죄의 원인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게 주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는 재범자들 또는 전과가 누범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과가 많은 사람들이 재차, 3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범죄 억지에 효과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교도소에 보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반성해서 다음은 범죄 안 저지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요즘 뭐 엄청나게 다양한 사건들을 매체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단연코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살인의 추억, 이춘재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미제로 남아 있었을 당시에 그 자료들만을 가지고 강의 자료를 만들고 과학수사의 중요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던 하나의 사례였는데, 몽타주가 있어요. 그 과거에 있었던 만들었던 몽타주가, 그 몽타주만을 강의 자료에 넣고 학생들한테 설명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진범의 얼굴이 공개가 됐었죠. 그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프로파일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발생했던 사건들을 시간대별로 그리고 피해자별로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 수업 자료를 써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건과 사건 사이의 간기역이라든지, 이걸 우리는 뭐 연쇄살인에서 심리적 냉각기라고 부르는데요. 그거에 있어서의 좀 맞지 않은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보통 뭐 3개월마다 한 번씩이었다면 어떤 때 텀이 1년으로 늘어나고, 과연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없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춘재의 추후 자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는, 수업을 하면서 좀 소름 돋았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춘재의 검거로 인한 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거의 TV를 틀면 나오는 채널 중에 하나가 범죄 사건들을 소개해주는 프로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그램들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기획 의도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분명 제가 봤을 땐 자극적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감정을 조금 확대 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이러한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범죄의 수법을 전파하는, 알리는 이런 부작용들도 당연히 존재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범죄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하죠. 시대에 맞춰서 발전을 하죠. 그래서 지금의 범죄 양상은 이제 비대면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어떻게 사기를 안 보고 칠 수 있지? 전화상으로는 어떻게 사기를 치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상당수의 범죄는 거의 절반 이상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거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돈을 강탈해가는 방법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과학기술이 범죄를 용이하게끔 만들어가는 그 기술로 활용을 한다는 측면이 좀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 통계를 보면 절도 갈등이었습니다. 근데 절도 강도는 지금 거의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강도 같은 경우에 사기 범죄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요즘에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좀 문제시되는 거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이라든지 폭력 범죄들 이런 교제 폭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점점 더 발전하고 흉악화되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전초인 거죠. 강력 범죄가 발생하기 그 이전에 전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토킹이라고 하는 행위에도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저희 대학에서 지금 교양 강좌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과목이 영화로 보는 범죄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아까 얘기한 범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범죄의 원인과 대책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건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250명씩을 제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신청자는 다 저희가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좀 학생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된 취지는 그 범죄자의 행동을 한번 분석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저런 상황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할 수 있거나 대응해야 될 것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까지도 반드시 좀 담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과목에서 많은 영화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매 학기 그 수업할 때마다 이 영화 소개하면서 눈물이 조금 막 나는 영화긴 하는데요. 흔히 이제 조두순 사건이죠. 그 소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직접 그 끔찍한 고통을 겪는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그 피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피해자화라고 해서 수사 당시에 가서 또 증언해야 되고 법정에 나가서 조두순을 봐야 되고 하는 이런 고통들이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의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2차 가해 또는 2차 피해자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3차 피해자화까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이 재조명이 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말 끝나지 않는 고통, 계속되는 고통에 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피해자들을 너무 방치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이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꼭 마지막 주차 수업 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또는 경찰 공직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조언을 좀 해주신다고요. 진로를 고민할 때 인생관을 좀 찾아봐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또 직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직업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흔히 직업관은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삼거나 자아실현, 뭐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뭐 직업관이 있습니다만 본인의 인생관이 뭔지 그리고 그 직업관과 인생관이 교차되는 그 지점에 있는 것을 좀 진로로 선택해보자 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요. 그 중에 저희 이제 경찰을 희망하는 친구들을 저는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저는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경찰관은 정말로 그냥 일반 공무원과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경찰에는 취업했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주로 경찰에 투신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들이 전부 다 자신의 몸을 던지고 희생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뭐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그들의 임무일 정도로 어떤 상황에서는 본인의 몸보다 더 나서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힘든 직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래서 저는 너가 진정으로 경찰을 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가슴 뛰는,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럴 각오가 되어 있고 자신이 있을 때 도전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도 그런 자세가 안 보이는 친구들은 혼냅니다. 이제 앞으로의 목표도 그겁니다. 이제 경찰 조직에서 변화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개선해야 될 부분들 때문에 모든 경찰관들이 그것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또 지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범죄자들의 상당수들의 범죄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그들의 아동기, 유아기 때 자랐던 가정에서 좀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인생에서의 어떤 그 고리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학대, 피학대 경험,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유대관계를 경험했거나 이런 것들이 범죄자로 성장하게 되는,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흔히 제1차 사회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가르침을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 훌륭한 아이를 위해서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그런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사회를 조금 들여다보려면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의 출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뭐 인천을 또 생각해 보면 저를 키워준, 그리고 저의 자양분이 됐던 그런 도시가 인천이거든요. 인천에서의 제가 기회가 있다면 지역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도 주어진다면 언제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